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해주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를 좀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AI 기술 발전이라던가 학령 인구 급감, 또 지역 소멸 위기까지 이렇게 막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공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 변화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교육 혁신이 진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AI가 교육의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 또 2040년이면 그 6세에서 21세 학령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447만 명 정도로 줄 수 있다는 전망, 그리고 전국 시군구의 거의 절반, 한 49.6% 정도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현실까지 이걸 좀 냉정하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일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진짜 맞는 교육이 절실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당면한 문제점부터 좀 짚어보죠. 우리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는 OECD 평균보다 1.4배나 많다고 하는데 왜 교실은 잠들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그 지식 전달 위주의 좀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 문제라고 꼽아요. 네. 교사 절반 이상이 고3 학생들 60% 이상이 아예 수업에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답했다니 이거 신박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게다가 학생들 84.3%가 학교 수업 보충하려고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현실도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력 저하 문제도 이거 간과할 수가 없어요. 최근 6년, 그러니까 17년부터 22년까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그 이전 6년 평균보다 중3은 2.45배, 고2는 2.15배나 늘었다는 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와, 2배가 넘게 늘었다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나 행복감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다시 늘고 있고요. 2022년엔 고등학생 절반 이상, 50.1%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은 참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예전에 고교 유형 단순화하려던 정책 때문에 교육 선택권이 줄어든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리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과도한 행정 업무, 이게 주당 평균 5.4시간이라는데 OECD 평균보다도 높다고요? 맞아요. 여기에 교권 침해 문제까지 겹치면서 번아웃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교직 만족도가 2016년에 70.2%였는데 2023년에는 23.6%로 그냥 곤두박질 쳤다니 정말 현장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에서 해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축은 역시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 교육 강화입니다.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 이걸 시작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학생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고요. 2028년까지는 국어, 사회, 과학 같은 전 과목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교원들의 AI 활용 역량 연수도 진행 중이고요. AI 교과서 도입이라 이건 단순히 도구가 바뀌는 걸 넘어서 교실 풍경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교사의 역할도 그냥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로를 좀 설계하고 지원하는 코치 같은 역할로 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네, 바로 그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을 좀 두텁게 하는 겁니다. 2024년부터 초3하고 중2를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같은 기초 역량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학업성 추도 평가는 초3부터 고2까지 전체 학년 참여를 권장하고 2025년엔 컴퓨터 적응형 평가, CAT라고 하죠. 이걸 도입합니다. CAT요? 그게 뭐죠? 이 CAT 방식은 학생 실력에 맞춰서 문제 난이도가 실시간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기존 시험보다는 훨씬 정밀하게 학생의 강점이나 약점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오, 훨씬 더 정밀하게요? 네, 여기에 더해서 사회정서 지원법 제정 추진, 이것도 24년 목표고요. 365 플러스 체육 온 활동이나 1인 1특기가 큰 인성체육 예술교육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활용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어떤 기초 역량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 번째는 교육 선택 기회를 좀 넓히고요.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존치시켜서 공교육 안에서 좀 다양한 선택지를 유지하고요. 또 2025년에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이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같은 걸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학점을 따는 그런 방식이죠. 선택권 확대는 좋은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학교들이 다시 뭐 입시 경쟁을 심화시킨다거나 교육 격차를 벌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보고서에선 이 균형점은 좀 어떻게 잡으려고 하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보고서는 일단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교사들이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는 2024년까지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맡도록 하고요. 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등 교권 보호장치 마련도 함께 추진됩니다. 네, 정리해보면 디지털 전환과 인구 변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AI 기술로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학력뿐 아니라 정서 지원과 다양한 경험도 중시하면서 교육 선택의 폭은 넓히되 교사들이 소진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들겠다는 좀 종합적인 청사진이군요. 자, 이 계획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결국 핵심은 기술을 통한 개별 맞춤, 그리고 기초 역량과 정서 지원의 어떤 균형, 선택권 보장과 교원 보호,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에 도입되고 책임교육 학년제는 2024년부터,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2025년,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들이 이미 시간표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어쩌면 1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적인 교육이란 건 지금과는 또 다른 의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넘어서 미래 사회에 정말 필요한 어떤 핵심 역량과 가치를 길러주는 교육이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